지금 우리는 2016년에 시작된 코리아 혁명의 와중 속에 있습니다. 촛불 집회로 시작된 코리아 혁명은 1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함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권좌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제 5월 9일 날 구체제를 청산하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9일에 뽑는 대통령은 이제 산업화 세력의 후계자나 민주화 세력의 후계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을 선진화시키는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21세기는 글로벌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서구의 민족주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극복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서구의 그 모든 사상은 국가주의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이 자본주의가 발달되어 제국주의 침략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그들이 지배한 적도 있고 거기에 반발해서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한때는 지구상의 3분의 1 정도가 공산주의로 물들인 적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민족 국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상들이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는 글로벌 사회입니다. 200개 국가가 하나의 사회처럼 움직여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00년 동안 서구 기독교 문명이 만들어냈던 그리고 나중에는 세속화됐던 서구 사상이 만들어낸 민족 국가의 기반으로 한 시스템과 이념,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해방 후의 70년의 과정들은 서양에서 한 500년 동안 겪었던 것들을 압축해서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세웠던 그런 대한민국, 그 위에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집권하면서 산업화를 시작하고 그 뒤로 87년 대통령 직세를 겪으면서 결국은 김대중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므로 이제 민주화의 어떤 싹을 우리가 이제 키웠던 그래서 민주화를 이뤘던 경험들. 그러나 2017년 5월 9일엔 대해서는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선진화의 새로운 초석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삶이란 것은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선진화의 그런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00년 동안 서구에서 만들어진 모든 사회적 이슈는 사실 우익과 좌익, 한마디로 말해서 양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일찍이 루터의 종교개혁 영향을 받은 독일의 농민들이 농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한 그 마르크주의자들은 이 독일에서 일어난 농민전쟁을 최초의 한마디로 프롤레타르 혁명이라고 그러죠. 1524년 25년에 중부 유럽에서 농민들이 항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소작농들이 자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작료를 인하한 것과 그리고 공동 경제를 같이 분할해서 경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독일의 귀족들이 연합을 해서 30만 가까운 가난한 소작농 가운데 10만을 죽이는 대학살극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농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쟁취하기에는 아직 여러 면에서 열악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시금 이 서구 역사에서 부르주아가 권력을 잡은 것이 1642년에서 48년에 일어난 영국의 청교도 혁명입니다. 그 당시 찰스 1세 그 왕이 전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청교도를 탄압하고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니까 부르주아가 중심이 된 의회가 권리 청원을 하죠. 그러나 찰스 1세는 들어주기보다 의회를 해산해버리고 무력으로 탄압하니까 결국 의회파하고 왕당파가 싸워서 내전을 하게 되는데 클로멜의 의회파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7년에 거친 그러한 크로멜의 독재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부르주아가 흔히들 말하면 우리 중산층이 권력을 잡는 그런 어떤 시민혁명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좌파 우파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실은 프랑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 좌파가 우파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서는 사실 프랑스 루이 14세가 전제 정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반감을 갖고 결국은 1973년에 국왕 부부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진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게 자코뱅당에 의해서 1793년에 보수파인 지롱don을 해체하고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코뱅당이 이 공포정치를 실시하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 이 공포정치에 두려움을 느꼈던 온건파인 이 지롱드당이 왕당파하고 손을 잡아서 결국은 이 자코뱅당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온건파인 이 지롱드당 그리고 과격파인 자코뱅당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우파 좌파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 유상계급과 무상계급 또는 보수 계급과 예를 들면 진보계층 이런 식으로 해서 우파와 좌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도식 자체가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200개 되는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이게 중소강국 그리고 나머지 허약한 국가들은 완전히 지배에 당하는 그런 국가적인 피라미드 구조로 이것이 편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국가들과 강대국과 그리고 세계적인 재벌들이 약소국가와 약소민들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국가 안에서 좌파 우파를 따진 것은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17년 5월 9일 이 대선에서는 정말 이 한국 사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선진화의 그런 어떤 지도력이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가 강성인 그런 지도자들인데 그들 속에서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한국의 국가적 이해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어떻게든지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북한의 정권교체를 이루어서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초석을 다지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지만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선진화에 앞서가는 그런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것.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이 이뤄하는 경제적인 변혁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사회 모든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고 그런 내각이 들어서야 된다는 거죠. 아울러서 이 입법부와 사법부도 전면적인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17년 5월 9일 대선은 참으로 한국 역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루어졌던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웠던 해방정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산업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뿌리 잡은 이 민주화 이어서 이제 선진화를 이룰 새로운 정권,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일할 때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